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휴가 중인데요. 사법부가 저를 갑자기 소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법 폭거,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긴급해서 제가 휴가 중이지만 잠깐 여러분들께 고성국 칼럼을 녹화로라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 앞에 잠깐 섰습니다. 뭐 내용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원 행정법원 12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주심은 강재원이라는 자입니다. 강재원 부장판사. 이 자가 MBC 대주주 박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어요. 이 강재원이는 박문진의 이제 임기가 다 끝난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이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했는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하는 이른바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뭐 몇 년이 걸릴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박문진 이사가 지금 공백 상태가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임기가 다 끝난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자들이 그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이 본안 심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박문진 이사진을 해먹겠다는 겁니다. 박문진 이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MBC 사장 선임권을 이 기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북주사파의 아주 대표적인 이 좌파 방송을 저지르고 있는 MBC 사장과 임원들이 그대로 눌러앉아서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지금과 같은 이 종북 주사파 방송을 계속 해대겠다는 겁니다. 이 재판부가 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재원이라는 자는 이미 임기가 다 끝나버린 이 세 명의 이 세 명이 새 이사진이 취임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네, 이렇게 이 강재원이라는 자가 이 집행정지를 이제 인용을 하는 바람에 방통위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직무정지 사태죠. 직무정지 상태에서 그래도 이 탄핵을 감수하고 서둘러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게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MBC는 종북주사파 손아귀에 남겨져 있게 됐고 그게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MBC 지금의 임원진이요 이 자들은 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결정 역사적 결단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직무대행을 김태규 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이 김태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유명한 판사 출신입니다. 이 방태규 직무대행은 즉시 항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전혀 법적으로 위법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고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이고 이 본안 이게 위법이냐라고 하는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통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통위가 2인 이상으로 회의 개최 의결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진숙 위원장과 본인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느냐. 판사마다 판단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의해 다시 한번 판단을 묻겠다. 그래서 항고 절차를 즉각 밟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MBC 박문진 이사들의 이 선임이 효력 정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좌파들은 지금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겨레 이진숙 방통위의 방송 장악에 제동이 걸렸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온노령 문화방송본부죠.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문화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칼바람을 막아줬다. 법원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사필 규정의 당연한 결과다. MBC의 현 집행부 그리고 언노련과 민노총이죠. 그리고 야당 이자들은 지금 제가 전해드린 대로 완전 잔치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항고심 판단을 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지장이 생겼다.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해서 박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이고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법원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부의 인사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줬다. 이번 결정으로 박문진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실관계를 전해드린 것이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법부에 3천여 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450여 명은 이른바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이자들을 요소요소에 꽂아 놓았어요. 영장 전담 판사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행정법원의 어떤 주요 결정을 하는 판사 자리라든지 또는 각 지역의 법원장 자리라든지 갖다 꽂아 놓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런 자들을 싸그리 다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자들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거 안중에도 없는 자들입니다. 판사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법정의 이거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자들한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전복, 대한민국 적화 혁명 이념입니다. 그 혁명 이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된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결정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2심까지 올라가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놓고 나서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이자가 정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활보하게 만든 게 이 종북주사파 판사예요. 또 유죄의 상당성을 인정하고서도 이재명이한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길길이 살아날 때서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게 바로 이 450여 명의 종북주사파 판사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그 450여 명의 종북주사파 판사 중에 하나, 강제원이라는 자가 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폭거를 저지른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권력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삼권, 세 개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행정부,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 권력, 그 다음에 국회 입법부 권력, 그 다음에 법원이라는 사법부 권력, 이 세 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독재로 전락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입법부에서 발생하는 일 중에 일부가 이번처럼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사법부는 그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행정부의 권한을 일단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70여 년 동안 견지해 왔어요. 또 입법부의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사법부로 문제가 넘겨질 때도, 그럴 때도 웬만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부 영역을 웬만하면 사법부가 침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그 패스트트랙 사건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1심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몰라서가 아니라 웬만하면 정치권이 알아서 좀 해결해라, 그래서 계속 재판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 강제원이라는 자는 사실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인사권을 일개 판사가 지 마음대로 행사하는 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제가 앞에 전해드린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이게 재량행위예요. 일단 대통령이 어느 장관을 임명할지 그 대통령 재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이 누구누구를 이사로 선임할지는 방통위원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유일하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재량권이 아니겠지만 대다수 99.99%는 행정기관장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게 인사권이에요. 따라서 그게 설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권 분립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위법 행위가 명백해서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할 때나 사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5인 방통위원회가 2인으로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2인 이상이면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이 인사를 강제원 이자가 뭐라고 선임한 새 이사의 권한을 집행합니까? 정지합니까? 그야말로 이건 인사권을 완전히 훼손하고, 행정부의 인사권을 완전히 훼손하고 일개 판사가 인사권을 대신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 이사 선임한 거 아니지 않느냐? 무슨 소리? 새 이사의 선임을 중지시킨 그 순간 지금까지 있던 이사의 임기가 다 됐음에도 끝없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게 또 하나의 인사권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 일개 판사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함부로 훼손한 사법 쿠데타라고 이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또 임명처분의 경우에 임명을 했는데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집행정지를 이번처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일단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는 그냥 유지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위법인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심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본안에서. 임명행위의 법률적 하자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집행정지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70여 년 동안 지켜져 온 관례입니다. 판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겪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그냥 잘렸잖아요. 고대영 KBS 이사장 그냥 잘렸잖아. 강규영 KBS 이사 그냥 잘렸어요. 이거는 해임 자체가 위법했던 거예요. 위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일단 이게 행정부의 임명권이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존중하고 실제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가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 몇 년 동안이나 재판을 해서 전부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해임이 취소된 거예요. 이게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단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함부로 정지시키지 말고 일단 그것은 인정하면서 위법 여부는 따져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집행부정지 원칙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게 이번 판결입니다.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영 KBS 이사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법원이죠. 김명수 때 법원이에요. 뭐라고 판단했냐. 자녀 임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전부 자녀 임기가 남아있었어요. 또 불법적으로 해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뭐 손해는 있겠지만 회복 불능한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의 권한쟁의를 기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신청인 권태신이야 이 세 명이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자들한테 무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거라고 그걸 가지고서 이 신임 이사들을 집행정지를 시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 재판부 집행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 기존 법원의 법리와는 달리 이게 법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으로써 박문진 신임 이사들을 사실상 해임해버렸어요. 그리고 임기 다 끝난 이 권태신 이하 3명의 이사들의 임기를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일하라고 인사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법 폭거고 사법 쿠데타입니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오점을 남긴 사법 쿠데타라고 이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아까 제가 이 사법부에 아직도 450여 명의 사법 정의보다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적화 혁명 이념을 우선시하는 좌파 판사들이 종북주사파 판사들이 버티고 있다. 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 공작이지 이걸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MBC 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상권 분립 유린한 정치판사 강제원을 규탄한다. 예, 권태선 등 구이사 3인이 제기한 박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이 강제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박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이 효력정지되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각오하고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의 임명행위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다. 하나, 박문진 구이사들의 임기가 3년이 다 돼서 이제 만료가 됐음에도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후임 이사가 언제 선임될지 모르는 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자들이 계속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직 본안 판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었다.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박문진 이사 선임 회기는 유효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원 이사는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했다. 전혀 근거 없는 결정을 내렸다.
둘째, 강제원이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전제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앞뒤가 완전히 다르게 얘기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얘기 안 하고 없다고도 얘기 안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냄새만 풍기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셋째, 상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권한과 사법부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해온 그동안의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 강제원이가 일개 판사가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리는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린 것이다. 행정부 수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입니다. 공식 서한을 보내서 사법부의 정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 또 정치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인내만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인내만 한다면 헌법상의 부를 구성할 행정부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법부에게 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사법 쿠데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정과 교정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해야 된다. 이게 MBC 노조의 첫 번째 성명입니다. 자, 두 번째 성명은 아무리 종북주사파 판사가 막더라도 MBC 개혁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충격적이다. 이로써 MBC 개혁은 잠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안형준이 MBC 사장, 안형준이는 계속 MBC 사장 자리에 앉아서 비언론 노조원들의 인사차별을 할 것이고 언론 노조원들은 끔찍한 편파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마귀가 수레를 멈출 수 없듯이 당랑거철 사마귀가 어떻게 지 주제도 모르고 감히 수레를 멈추겠다고 나섭니까? 바로 깔려 죽지. 자유와 평등, 정의를 향한 역사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방통위 측 변호인들이 해당 사건을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다. 고등법원은 행정심의부와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판결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정심의부 강제원이가 어떤 논리를 펴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덕에 이미 임기가 다 끝난 자들이 지위를 유지하는 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후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의사가 부상을 빨리 치료했다고 화를 내는 전임자의 느낌, 전임자를 보는 느낌이다. 조금의 흔들림 없이 우리 MBC 제3노조입니다. 우리는 노영방송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계속할 것이다. 언총의 입장문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언총. 세기의 오판이 나왔다.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주권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다. 권한행사 과정에서 명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행정부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권분리 원칙이다. 강제원은 이번 박문진 가처분 판결을 통해 그 원칙을 삼켰다. 임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 행위 효력이 무효화되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신임 박문진 이사를 해임하는 효과로 기결된다.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없었던 사법 행포다. 사법부는 당시 문재인 사법부는 본안 소송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강규영 KBS 이사장, KBS 이사 등이 다 구제됐지만
권한쟁의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가 있다. 강제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법 저울은 기울어졌고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는 지체됐고 결국 MBC 내부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피해 언론인들에 대해 가늠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MBC에 대한 이 사법부 강제원이의 세기적 오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전에 빼곡히 적힌 법문을 걷어차고 오리로 가득한 월권 행위만 기록하게 됐다. 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의 입장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원외 위원장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혁그룹 2, 3회에도 오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규탄한다. 법원의 MBC 박문진 이사 임명 제동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은 2인 체제와 기존 임원들의 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추천권을 방기한 결과입니다. 만약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 국회 추천 3인을 일부러 해태하고 있는 이 방통위 법 자체가 위헌입니다. 입법부에 행정부 산하기관을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 임원진은 이미 임기가 상당 기간 도과하고 야당이 만든 방통위 마비 상황에서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이익의 상실을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항고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법원과 헌재는 이진숙 탄핵 사태로 촉발된 방송 사태의 법적 논란을 조기에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2.3회 회장 이준배 이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긴급해서 휴가 중임에도 여러분께 녹화로 제가 논평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결론은 3개입니다. 사법 쿠데타에 대한 범정부 그리고 범여권 자유파 전체의 가장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행정부는 사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미 MBC 제3노조 성명에도 나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법의 이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의 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방통위는 즉각 항고해서 항고심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사법 쿠데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겁니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의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대법원장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법원 차원에서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런 사법 쿠데타로 인한 이 사법 정의의 추락을 바로잡기 위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지적합니다. 셋째, 야당은 뭐 경사난내 하는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자존감이 없는 지금의 입법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인사권의 심각한 침해를 통해서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부 또한 남의 일처럼 넘기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나설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결의를 다지고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방문을 포함해서 이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 올바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가장 선두에 나서서 이 문제를 위해 투쟁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불쑥 나타나서 여러분께 이런 무겁고 심각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긴급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편하게 휴가를 보낼 수가 없어서 급하게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 말씀을, 제 생각을 전해드리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드립니다. 다시 뵙겠습니다.